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네요. 보던 분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공부는 잘 됐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입까지 가리고 있어서 표정이 하나도 안 읽혀가지고. 시험은 어떻게 좀 잘 봤어요? 시험을 제가 아까 와서 대충 봤는데 잘 썼어요. 생각보다. 작년에 1회 때 제가 받았던 충격보다 훨씬 덜해서 좀 안심을 합니다. 문제가 좀 쉬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음엔 더 어렵게 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되게 알찬 답들이 골고루 있어서 좀 안심을 일단은 했고, 이제 이 문제풀이반은 답만 푸는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더 알아야 될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더 찾아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래서 답은 간단한데 내용이 긴 것도 있고, 내용은 긴데 설명이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늘 그랬다시피 오늘도 이제 프린트물이 나갔어요, 그죠? 그 프린트물이 답지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풀면서 좀 집중을 해서 하면 지금까지 했던 공부들을 다시 다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뭐 궁금하거나 추가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질문을 해주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 남은 4주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TV를 보니까 최연소 공무원이 20살에 국 7급 공무원이 된 사람이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주 남았을 때 자기가 공부했는 전량을 2번을 훑을 수가 있었대요. 전체 양을 2주 동안에, 이제 2주가 남았을 때, 그리고 하루 전날 1번을 더 볼 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했는 것들을 잘 쪼개서 시간을 그냥 이 시험 문제만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이제 시험 모의고사 문제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그냥 보다 보면은 안 보고 가는 구멍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올인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시간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모의고사 그 프린트물도 옆에 놔두시고 1번부터 볼 텐데, 자, 이제 늘 하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아, 이런 문제까지 나오겠어? 싶은 생각들이 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여러 차례 시험을 쳤기 때문에 빈 구석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서 생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다뤘던 부분들도 우리가 다뤘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교시의 1번 문제. 자, 아래 내용 굉장히 지문이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지게 될 수 있는 어떤 상담 기술에 대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외웠는데 이렇게 실제를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거는 프린트물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에 대한 거는 1페이지는 설명이고 뒷장은 또 작은 이제 답을 알 수 있게끔 했던 문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보면 비슷한 유형의 지문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쉽겠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물의 상담의 접근법 기술이라는 문제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진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그것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강하면 우리가 이걸 짚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중복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알겠지만, 그럴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되는 것들은 조금 하이라이트로 해서 굵게 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경청부터 볼게요. 경청은 상담의 기본 기법으로 귀로 내담자의 음성 언어를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내담자의 신체 언어를 관찰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듣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경청의 어려움은 내담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까지 그 속에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있는 말과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할 때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다. 이 경청이랑 반영이 살짝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영에서도 호응하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청도 그 사람의 눈빛이랑 몸짓을 보면서 내가 알고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잘 듣고 있어 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반영은 당신이 하는 말이 그랬겠군요 라고 공감하는 거고, 경청은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듣고 있다는 거지. 듣고 있는 거에 중점을 맞춘 것이 경청이에요. 반영은 힘든 이야기를 했을 적에 내가 네 마음을 이해를 해 라는 감정이 섞여 있어야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경청을 볼 때는 뒷장을 한번 볼게요. 2페이지. 먼저 답을 경청에 대한 거를 해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약간 회색으로 되는 것 칸이 답을 쓰는 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게 뭘 말하는지를 적을 텐데 제일 위에 것만 먼저 답을 얘기를 해주면 경청입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 봅시다. 자세는 내담자를 향해야 하고 몸짓은 끄덕끄덕하는 몸짓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든 틀리든 일단 내가 듣고 있어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는 받아주는 추임새 등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을 하고, 내담자의 눈을 적절히 간헐적으로 이제 다른 걸 봤다가 보면서 계속 관심 있어 하는 걸 보여주고, 몸은 약간 앞으로 숙이고 주의 깊게 들으려는 행동을 취하며 내담자가 편안함을 느낄 정도의 물리적인 거리. 우리 책상만큼 요만한 거에서 마주보고 앉으면 엄청 부담스럽겠죠. 입냄새도 막 나갈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편안한 거리감도 두는 것도 경청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 짓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정하고 따뜻한 어조로 그랬어? 그래 맞아와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뽑아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돼서 그 반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면 반영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수용. 수용은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내담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상담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렇군요. 같은 말들은 내담자라 하여금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효과? 강화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수용이에요. 내담자에게 시선을 주는 주목 행동이나 상담자의 안면의 표정,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상담자의 어조와 억양도 중요한 행동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청이랑 사실 수용은 우리가 잘 구분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영을 한번 또 볼게요.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이다. 반영은 감정을 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단어를 가지고 내담자의 말 속에 있는 감정의 부분을 바꾸어 말할 때 쓰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을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할 적에는 그래서 속상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이랬어요. 막 장황하게 얘기도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뜻이네요. 힘들었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반영을 하는 목적이 있다고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또 하나는 더 강하게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뉘앙스를 같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과 문제가 무엇인지 자각할 수 있게 도우려는 데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말은 너무 막 꼬여놓은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명료화. 아니요. 진행할게요. 명료화. 명료화는 내담자가 했던 말 중에서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내담자가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명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잘 이해되고 있지 않음을 일단 밝히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말을 재음미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분위기가 엄청 부드럽진 않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상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징은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나타내어 내담자의 반응을 명료하게 하는 것인데, 이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내담자가 방금 한 말에만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내가 더 유추를 해서 질문을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고, 상담자가 어떤 가정을 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뛰어넘는 추론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담자의 반응은 개인적인 반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직면 아직 안 했지만 같이 직접적이고 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가 이해받고 있으며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명료화이고, 질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형 질문이냐 아니면 개방형 질문이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중간을 쭉 읽어보면 상담의 질문의 형태는 답이 예 아니요로 끝나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질문이어야 하고, 또 간결하고 명확하고 알아듣기 쉬워야 되며 답변이 열려 있어서 내담자의 관점, 의견, 사고, 감정까지 끌어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하며 왜라는 질문은 가급적 피합니다.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표현이 훨씬 부드럽고, 최대 왜 질문을 하는가, 내가 왜라고 해놓고 갑자기 찔끔했다. 왜라고 해버려가지고 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이 질문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는 이유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에게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최대의 정보 수집이 그 목적입니다.